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5명 이상의 연방 의원들도 자가격리를 하는 등 의사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인들의 잇따른 자가격리는 보수 공화당 이벤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기 때문인데, 이 이벤트에는 대통령과 부통령도 참석해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탔던 정치인도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입니다. 대통령은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에서 몇 명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질병통제국 웹사이트에는 1,5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상을 초월한 추락세를 보이자 대통령은 공화당과 의논해 페이롤 텍스 감면안을 밝히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 제안은 빠진 안입니다. 그럼에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도 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사실보다 과장됐다고 믿으면서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SC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서 40군데가 넘는 미국 대학이 바이러스 우려로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오늘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1개 주에서 코커스가 열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워싱턴주는 다행히 우편투편이고, 대의원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미시건주는 샌더스의 워털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좀 전에 그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대통령과 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그 녹화된 테이프 클립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주객이 조금 전도된 느낌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느냐, 여기에보다는 지금 뭐 보험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하는 자리였는데, 원래는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내일 만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회사라든가 여행업계라든가 그런 곳에 뭔가 그 연방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뭐 세금 감면, 페이롤 텍스 감면안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공화당 의원을 만나고 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일정이 있고 나서 대통령이 말을 할 것 같고, 오늘 잠시 전에 그 부통령과 여러 그 업계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스럽지 않게 많은 말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하게 하고요. 대통령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고, 단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그 연방 정부가 뭐 여행업계라든가 보험업계 뭐 도움을 줘야지 되면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모든 그 부분을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맡아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주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비서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현 그 비서실장 대행이 아니라 그 마크 메도우라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하원 의원이 다시 선거에 나가지 않고 리타이어를 하고 있는, 리타이어링 하는 그런 그 하원 의원이고, 대통령의 아주 그 강한 우리 편이 돼서 싸워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어제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출근하자마자
자가격리란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많이 만났을 테고 뿐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탔던 두 명, 한 사람은 플로리다주의 그 매트 게츠라는 그 하원 의원이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하원 의원,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더 콜린스 하원 의원도 대통령과 함께 그 공군기를 탔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군기를 탈 때 CPEC에 참가를 했었다는, 특히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공군기에서 내리고 나서 1시간 만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 알려지고 자가격리를 했고 그럼 대통령과 같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느냐, 전부 어제 말씀드린 그 테드 크루즈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5명, 6명, 7명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2주일 동안. 그런데 그 의원들이 다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단지 우리는 그 CPEC에서 보수 공화당 그 행동위원회의 그 컨퍼런스가 2월 말에 열렸었거든요. 메릴랜드주에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참석을 한 사람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확진자와 만났고 악수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PEC 그 컨퍼런스에 대통령도 부통령도 참석을 했었고 대통령은 이제 그 보수 그 공화당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거의 모두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연단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단 왼쪽 왼편에 있는 성조기 쪽으로 가서 성조기를 꽉 끌어안고 마이 베이비 이렇게 이제 미국 애국심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했죠. 그리고 또 그 CPEC의 치프라고 불러야지 되나요? 그 CPEC의 치프인 맷 그 스켈럽 씨도 역시 확진자와 악수를 했고 악수를 하고 그 손으로 나중에 또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통령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요.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고 왜냐하면 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테스트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의회 의원 가운데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도 자가격리를 안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루 거멀트라는 의원인데 이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통제국 의사가 나에게 그냥 괜찮다고 의사당에 가라고 했다 해서 어제는요 의사당에서 아직까지 문을 안 닫았으니까요 견학으로 한 100명 그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들을 직접 안내까지 했거든요. 뭐 이런 그 의원도 있습니다. 공화당이고요.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전부 그 공화당이었고요. 해서 질병통제국 의사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워싱턴에 가서 그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또 그 의사가 누구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그리고 데일리 비스트 이런 회사는 그 CPEC 대통령과 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한 공화당 보수 행동위원회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취재를 했던 그런 그 자사의 기자들에게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이제 11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뭐 대강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른다고 하고 몇 명이나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CNN의 뉴데이 아침 일찍 새벽 프로그램이죠. 나와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통령은 지금 그 테스트하는 기구가 뭐 100만 개 정도는 나눠져 있고 400만 개가 더 나눠질 수 있고 한다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통제국이나 백악관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때는 사실은 안심을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80%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부처의 말들이 다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하면서 몇 명인지 모른다고 했냐면요. 우리 미국은 하루에 뭐 10,000명도 테스트할 수 있다. 20,000명도 테스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얘기잖아요. 10,000명 넘잖아요. 그리고 그 오늘 CNN의 그 뉴데이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도 넘게 한다고 하던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통령이 뭐 400만 명을 하루에 테스트를 기구가 400만 개가 뭐 나갈 수 있다던가 하는 얘기는 좀 허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질병통제국의 웹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1,583명 테스트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통제국은 처음에는 전부 애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국에서 점검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조금 느슨하게 여기저기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니까 주정부 가운데서 조금 그 주에 좀 팬시한 게 아니라 정평이 있는 그런 실험실이 있으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을 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질병통제국이 뭐 이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요. 좀 통계 잡는 것도 느립니다. 애틀란틱이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50개 주의 보건국을 전부 연결을 해서 알아본 결과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1,800명 정도, 1,500명에서 그 정도 테스트 받았다 했는데 어제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인가요?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코비드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은 사람은 4,384명. 그 가운데서 이제 700명 정도가 감염돼서 지금 26명이 사망을 한 거고요. 질병통제국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는 뭔가 그 사다 놔야 될 것을 좀 사다 놓고 외출을 하지 마시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퇴근을 할 때 저는 원래 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휴지를 사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가시는 그런 그 대형 마트에 휴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페이퍼 타월은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집 근처에 작은 그 슈퍼마켓에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휴지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 사재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면 감염될 위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감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본인도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물이라든가 필수품을 종이류를 사놓고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고혈압이신 분들이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 다시 한번 했고요.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하십시오, 나다니십시오 했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NBA나 MLB, NHL, MLS 전부 지금 락커룸을 닫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랜드 프린세스호 3,500명 타고 있었는데 1,000명 정도는 이미 나간 거죠. 그 전에. 그리고 2,400명 정도는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될 테고 오랜만에 땅을 밟은 것이고요. 보스턴에서 3월 17일이 세인트 페이트릭스 데이인데 그때 이제 한 3.5마일 퍼레이드를 하는데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당연히 취소했고요. 아일랜드에서도 취소했는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뮤직 페스티벌인 코첼라 페스티벌도 오늘 아침에 롤링스톤스 보니까 아마 10월경으로 옮긴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산타클라라도 지금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큰 이벤트 취소하고 LA에서도 커뮤니티 스프레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외국에 가지도 않고 확진자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도 감염되는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USC, 스탠포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프린스턴 또 어디입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주에 있는 이 유니버시티 굉장히 크더군요. 한 학생이 5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로
대처를 하고 뭐 부분적으로 캠퍼스에 사람들이 드나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는 건 아니지만 하버드 대학교는 3월 23일 뭐 스프링 브레이크 있고 그 이후에도 학교에 오지 말아라. 일단은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겠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지금 매사추세츠 그쪽 지역도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미 그 여행업계 뭐 델타라든가 아메리칸 그 에어라인은 여행 스케줄을 비행 스케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치프는 내가 고통 분담을 하겠다면서 본인의 연봉을 깎기도 하고요. 이게 미국 그 여행사의 CEO만 그러는 게 아니라 호주라든가 다른 여행사의 CEO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백악관이 텍스 컷을 해주겠다는 것, 이것과 또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의 경험으로는 그 이분들이 이제 그 당의 성향들도 조금 다르고 코비드 바이러스 19을 대하는 그런 그 태도도 조금 다르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공화당 성향이 조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미니 튜스데이죠. 제가 앞서서 헤드라인에서 워털루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샌더스의 워털루가 될 것인지 벨기에의 그 나폴레옹이 져버린 그 워털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기분 좋은 그 어나더 섬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니 슈퍼 튜스데이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그 보시는 분들은 전부 이 미니 튜스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캘리포니아주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는 끝났고요. 그 툴시, 그 게벌드 하와이주가 지역구인 하원의원, 어제 제가 상원의원이라고 방송에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툴시 게벌드 의원도 역시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해서 한 군데만 노스다코타만 지금 커커스고요. 나머지는 미시건, 워싱턴주, 미주리, 미시시피, 아이다호 전부 예비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125표가 걸려 있고 워싱턴주가 89표인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워싱턴주는 전부 그 우편 투표를 하잖아요. 지난번 2018년도 중간 선거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워싱턴주가 지금 그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이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괜찮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버지니아주에서는 2018년 투표보다도 2배가 선거에 예비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 했는데 그 버지니아주의 2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주에서는 우편 투표니까 많이 벌써 거치지 않았겠어요? 2018년도 중간 그 선거 때보다 5배나 많답니다. 그 당시에 23만 명인가 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금요일까지 130만 명이 그 투표를 전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냈고 그리고 아마도 170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지금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주 그렇고요.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의원이 125명, 워싱턴 89명, 미주리 68명, 미시시피 36명, 아이다호 20명, 노스다코타 14명인데 주로 그 미시건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뭐 대의원이 많은 미시시피라든가 아니면 미주리라든가 이런 데는 바이든이 이기고 있어요. 그 남보고 하니까 당연하겠죠. 워싱턴주가 막상막하기 때문에 이제 전부 계산을 해봐야지 알게 되고요. 미시건주의 경우는 여론조사로는 지금 그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고 이게 이제
본선거에서도 중요한 주이고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Trade agreements like NAFTA and PNTR, which cause real serious problems. Our campaign is the campaign that can bring young people into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speak to working class people, some of whom voted for Trump. 네, 이 이제 첫 번째는 무역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영 피플들의 어떤 그 무브먼트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샌더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영 피플들의 투표율이 샌더스 후보가 말하는 것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그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요한 거고요. 오히려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더 그 높은 것 같다 이렇게 그 보여지고요. 해서 미시건주에서는 그 이 샌더스가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에게 크게 진다면 정말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여기서 완전히 좀 내려앉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이겼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대의원 숫자가 제일 많고 해서요. 현재 대의원 숫자가 바이든이 96표가 더 많습니다. 664대 버니 샌더스 573.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사퇴한 후보, 선거 캠페인을 중단했거나 그런 후보들이 마이클 블룸버그, 엘리자베스 워렌, 또 핏 브리지지, 또 에이미 크로바샤 후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대의원 숫자를 합치면은 158표가 되거든요. 마이클 블룸버그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61표, 엘리자베스 워렌이 64, 그리고 핏 브리지지가 26, 또 나머지 한 명이 누구죠? 에이미 크로바샤가 7명 해서 158명인데 이것은 이제 그 본인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후보들이 본인이 가진 것을 이 또 네 후보가 전부 그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몇 년마다 4년마다 바뀌기도 하는데 이번에 규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에서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두입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요. 주에서 그 주의 전체적인 그 지지로 15%를 따로 나누고 지역구 거를 15%를 따로 나눠서 주에서 받은 전체적인 뭐 이런 그 표에 따라서 15% 만약에 에이미 크로바 제일 많게 엘리자베스 워렌이 64표를 갖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후보가 그 주에서 얼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주의 대의원 수는 나누고요. 지역구의 대의원 수는 이 지역구의 대의원 숫자들은 이게 프리 에이전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지를 한 후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프리 에이전트처럼 돼서 아무에게나 그 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전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양심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 버니 샌더스보다는 민주당인 조 바이든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 바이든에게 갈 확률이 높죠. 물론 158표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예비선거에 대의원 그 표수가 그다지 그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어떤 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금요일 이후에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미시건주에서 5번이나 행사를 열었고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이벤트가 많은 이벤트가 다 취소됐는데 오로지 지금 그 선거 이벤트만 아직까지는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각하 옥체를 보존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면서 지금 그 선거 유세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해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죠. 이제 그 선거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도 조심하고 투표를
또 개봉하고 계산하고 사람이 손으로 하고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장갑을 끼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경우 두 장이 달라붙으면 침 묻혀서 하고 이런데 침 절대로 못 묻히게 하고 물로 하도록 하게 하고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한 5시경부터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미니 투스데이와 함께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니 투스데이에서 민주당들은 지금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공화당보다는 굉장히 좀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은 계속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 탓이 아니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처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탓이던 누구 탓이던 생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좀 테스트도 빨리빨리 해주고 하지 왜 그렇게 테스트를 안 해.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25억 달러를 긴급 기금으로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공화민주가 만장일치로 뭐 83억 달러를 줬잖아요. 그 83억 달러도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돈을 엄청 많이 써야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오늘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을 해서 공화당 정치인들과 의논을 하고 나서 의회에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겠지만 여기도 민주당과 공화당 당이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당을 초대도 안 했어요. 오늘 백악관에.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전화도 못 받았다. 알림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그 공화당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게 대통령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보험회사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페이롤 텍스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식데이 같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금을 감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세금 감면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그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이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그 하는가 뭐 예를 들어 이태리를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태리에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4명 가운데 1명이 격리가 된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태리가 뭐 공산국가도 아닌데 여행 금지령을 내렸고 대신에 이제 그 모기지 페이먼트를 좀 연기해 준다던가 일단 그런 형태로 지금 전부 그 이태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라가잖아요. 미국도 그런 것부터 필요하다. 뭐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인구 3억 4천만 명 가운데서 몇천 명 테스트했다는 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과 뭐 페이롤 텍스 세금 감면한 이런 것을 의논을 하고 내놓는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이건 행정명령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서로 합의를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되는 그 부분입니다. 내일은 오늘이 보험회사 사람들 초대하는 건 맞았네요. 내일은 월스트리트 간부들을 초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2008년과 2020년은 다릅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그 그 비상사태 때는 오로지 그 분야가 금융권이었잖아요. 뱅킹 시스템, 물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파생상품, 부동산 이런 게 있었지만 시작은 파이낸셜 섹터에서 시작이 돼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었으면 됐는데 뭐 큰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렇게 그것도 다 파이낸셜과 융자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모든 분야에 맘앤팝 레스토랑에 맘앤팝 스토어에 일반 봉급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이자율 내려야 된다 해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선택을 해야지 된다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론의 보도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2배가 많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여론조사를 전해드리겠는데요. 퀴니피아 유니버시티 대통령의 대응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 43%, 못하고 있다 49%, 그런데 민주당은 83%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87%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58%니까 과반수 넘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 보건 시스템을 믿는다 하는 사람 66%, 연방 정부의 능력을 믿는다 53%, 1261명의 이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오차 범위는 2.8%포인트라고 하고 3월 5일, 6일 지난 주말이군요. 이틀 동안 했고 엑시오스의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과장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2%인데 민주당은 31%. 그러면 이런 때 이제 무당파를 보잖아요. 무당파는 언론의 보도가 과장됐어. 35%. 아니야, 맞아. 45%. 민주당도 언론 보도 맞아. 48%. 공화당은 언론 보도 맞아. 30%.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엑소스와 몽키 그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쉽게 퍼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연방 정부가 어떠한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정부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이번에는 공공 건강을 더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잘 안 간다. 이런 사람들도 그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공화당은 그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미국에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는 사려고 하면 없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심플한 질문에 대한 심플한 답인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내가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저 아픈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나 환자거든요 하는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잘 안 쓴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번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아직까지도 지금 5.1 사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조금 가까운 근거리 경제를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 광고 나가는 동안 뉴스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서로 의견들도 교환하고 하시잖아요. 그 내용 보다가 소리가 서로 겹쳤어요. 서로 만나고 싶대요. 컴퓨터에 있는 소리, 같은 컴퓨터의 소리인데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두 번이나 서로 만나네요. 많은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분이 지금 거기 몇 시예요? 네, 저 다 알아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 그 대통령이 뭐를 좀 발표를 한다 하니까 그 희망에 어제 엄청나게 내려가고 S&P 500도 7.6%나 내려가고 했던 것이 회복이 되던데 많은 힘을 받지는 못하네요. 결국 좀 전에 보니까 지금은 TV 광고하는데요. 한 뭐 140포인트, 130포인트 이 정도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제 2,000 넘게 내려간 것은 다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나 미국 경제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부가 아주 그 소비를 많이 하고 지출을 많이 하는데도 이게 확 그 어떤 그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 수치로는 그런데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빚이 많기 때문에 또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때문에 시간당 그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44%가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거든요.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이 조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띵크탱크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 세금 감면을 아무리 해줬어도 그게 어떤 트리클 다운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에 투자가 되지 않았고 항상 그 기업들이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들의 그 주식을 새로 사들여서 주주들 부자 되고 회사 그 가치 올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코비드-19 이런 것이 오니까 어제 바로 그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 노벨 문학상이래요. 네, 문학적으로 글을 쓸 때도 가끔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문장.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완벽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어제 결론 내린 것처럼 경기 침체의 신호가 왔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경이 되면은 더 나쁠 수가 있다. 올해 말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시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일 그 가격 전쟁을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하는가? 특히 러시아가 왜 그랬을까? 지금 러시아가 원래 오펙 그 국가가 아니니까 오펙 회의를 하고 그 본인들이 그 석유로 다 그 나라가 돌아가고 하니까 그 플러스 러시아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지금 수요가 줄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자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노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생산량을 더 늘리고 하니까 가격이 툭 떨어지고 그런데 러시아가 왜 그랬을까?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지금 수출한 게요. 미국이 더 많이 수출했어요. 2018년도에 쉘을.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든가요? 아니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든가요? 그런 순서거든요. 그리고 뭐 캐나다, 뭐 이란, 뭐 이런 나라가 저쪽 그 뒤에 갑니다. 전 세계 뭐 수출량의 뭐 4%, 5% 미만이에요. 미국이 지금 제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타격을 미국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러시아가 아시아 같은데 시장을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참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자 해서 러시아는 지금 그 레이니데이 머니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오일을 팔아서 아직은 견딜 수 있는데 한 갤런당 40달러 정도까지 되면은 러시아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뭐 어제 뭐 30 몇 달러 이랬으니까 안 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림없거든요. 그 러시아보다 훨씬 비싸게 받아야지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둘이 서로 지금 서로 화내면서 싸우니까 나빠질 수가 있죠. 둘 다 나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도 결국은 뭐 미국도 텍사스라든가 뭐 다코타라든가를 포함을 해서 뭐 쉘 오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수선함이 세계의 주식시장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더 끌어내리고 있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다우지수 현재는 200포인트 플러스 나스닥 108.95포인트 플러스 S&P 500 지수 28.70포인트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파도가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해서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파도가 다 지나고 나서야 누가 옷안 입고 수영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파도가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 같은 것도 다 이번 한 번의 파도가 결말이 나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쩌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야지 된다. 그러나 다만 인간의 그 본능이 속성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더욱더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의 적 중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무드, 분위기로 예측을 해보는 것뿐이지 워렌 버핏 얘기가 맞죠. 파도가 지나가야지 누가 수영복 입었는지 수영복 안 입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점점 그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일본이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 3,700명이 타고 있어서 700명이 감염됐고 8분인가요? 12분인가요? 8분이 그 유람선에서 숨지셨던가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합쳐서 일본에서 12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그 이후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세계에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고베 지진이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정부가 먼저 그 일이 있었을 때 확 들어가서 뭐 팔을 걷어붙이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야쿠자가 먼저 하더라. 일본에서는 갱스터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야쿠자가 그 키친숲 열고 사람들을 음식 주고 하더라. 하더니 이번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이게 그 올림픽이 열린다면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아베 신조 지지율은 내려가고요. 이래저래 아주 힘든 거죠. 안 하기도 하기도. 안 하려면은 또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하면은 정말 그 올림픽 그 빌리지가요. 올림픽 선수촌이 땅 위에 크루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그 아베 신조가 곤란하다는 얘기 미국에서들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테스트는 받았는데 감기였었지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는 아니었다고 하고 신부들에게 아픈 사람 나가서 아픈 사람을 만나라. 나가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만나라. 이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라고 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36주년 기념 프라임 고기 사시미 콤보 정통 일본식 오뎅탕을 드실 수 있는 강남회관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시간이 제법 남았는데요. 좋습니다. 네, 시간 남으면 좋죠.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강함 내지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해줬으니까 그만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 그 오는 사람들 전부 2주일 동안 있어라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 바이러스 같은 거 있는 국가 미국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도 거기에 포함돼야 한다면 그렇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라 해서 네탄야후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가운데서 서로 캐롤라이나 in my mind 노래를 검색해 보세요. 제임스 테일러가 불렀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 제임스 테일러가 아니라 닐 영이라는 캐나다 가수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하면서 버니 샌더스가 하는 얘기가 뭐든지 다 맞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약재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인동초 면역 때문에요. 강희신이었습니다.